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은 어떤 SNS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SNS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2010년 이전에 서울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 흔히 보는 풍경이 이런 풍경들이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었고, 저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책을 꼭 한 권씩 들고 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지하철에서의 풍경이었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일상화됐고,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풍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들이 일상화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나 마케팅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야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 거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게 2009년도에 미국의 한 행사장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요. 어떤 행사장에 한 컷을 잡은 사진인 것 같은데, 연단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다 보고 있죠. 예. 이런 풍경들이 2010년 이전에 2009년, 2008년 이때 가장 흔한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건 2013년에, 이것도 미국의 한 행사장의 모습이죠. 이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뭐 보고 있죠?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세상을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자신의 모든 생활을, 편의를 다 해결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느냐, 모바일로 가장 최적화된 홍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자, 이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는 굉장히 유명해서 한때는 마트에서 사려고 해도 줄을 서도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한 1분 만에 들어오자마자 다 매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터칩 하나 사보는 게 소원인 시대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허니버터칩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허니버터칩은 TV나 라디오나 뭐 신문이나 어떤 매체,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했을까요? 허니버터칩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허니버터칩은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허니버터칩은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해줬을까요? 자, 이 허니버터칩이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허니버터칩은 새로운 짜지 않은 달콤한 감자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과자고요. 이 혜태저가에서 만든 과자인데, 혜태저가는 이 허니버터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연예인들한테 허니버터칩이 새로 나온 과자니까 한번 어, 먹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과자를 먹어보고, 어떤 분들은 되게 맛있다라고 느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맛이 없다고 느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허니버터칩을 드셔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닥 맛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지도 않은 이 과자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이게 지금 얘기했던 연예인들한테 허니버터칩을 한 박스씩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보고 나서 허니버터칩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과자를 먹었다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통해서 이런 과자를 먹었고 되게 맛있다라고 자기의 프로필에 올렸는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
이 똑같이 허니버터칩을 사가지고요. 이걸 먹고 인증샷을 올리는 분위기가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본인이 허니버터칩을 사서 먹게 되면 자기도 연예인들처럼 이거 샀어요, 먹었어요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더 번져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대가 거의 주로 했었던 사용했었던 채널인데, 그때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페이스북까지 번져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사람들까지 허니버터칩을 사면 나도 허니버터칩을 샀다고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갈 때 저랑 강의를 같이 가시던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아침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요. 허니버터칩이 달랑 2개 남아있길래 이걸 사자마자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사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허니버터칩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다 올리던 이런 분위기가, 이런 유행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올리는 건 뭘까요? 올리는 심리는 뭐예요? 나도 허니버터칩을 샀어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당신도 허니버터칩을 사고 싶지요? 라고 자랑하거나 약 올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무서운 홍보죠. 근데 혜태제과에서 저한테 이 허니버터칩을 홍보해달라고 돈을 주거나 요청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전 국민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지만 허니버터칩을 사면 자기 SNS 계정에 올려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허니버터칩은 누가 홍보해야 되죠? 과자를 만든 혜태제과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근데 혜태제과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냐고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홍보가 이렇게 홍보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직접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객들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홍보해 주는 마케팅을 고객들이 입으로 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입소문 마케팅 또는 구전 마케팅 또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페이스북은요, 정말 바이럴 마케팅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SNS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도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사례들을 살펴봐도 인스타그램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직접 마케팅이에요. 본인이 직접 자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채널인데 블로그는 당연히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고객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게 해주는 이 바이럴 마케팅은요. 페이스북에서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한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가수 싸이가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이 아시는 건 뭐냐면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강남 스타일이 유명해졌을까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자, 이 강남 스타일이 유명해진 거는요.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 우리나라가 스타크래프트 최강국이죠. 예. 그래서 국제대회도 되게 많이 열리고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수많은 스타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다른 게임들에 밀려서 그 옛날의 인기를 다
누리고 있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e스포츠라고 하면 거의 스타크래프트가 대명사였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국제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되게 많이 열렸는데 그때마다 그런 경기들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팬들이 이 스타크래프트 국제 대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국제 대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스타들이 나오기도 했긴 했지만 이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면요. 경기를 하다가 한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에 BGM을 틀어줘요. BGM을 틀어주는데 신나는 락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틀어주게 되는데 그때 한 스타크래프트 국제 경기장에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강남 스타일을 틀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음원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의 음원 차트에 올라가다가 물론 1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인기가 다시 떨어져서 이제 이 음악에 대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생명이 끝나갈 때쯤에 한 스타크래프트 경기장에서 이 강남 스타일을 틀어준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어,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음악가가 이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여서 국제 경기장에 와서 스타크래프트를 보다가 그 음악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걸 듣고 나서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대요. 그 트윗을 올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 링크를 아마 같이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트윗을 본 주변의 미국의 음악가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음악을 들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남 스타일을 들어보고 나도 너무 이 노래가 좋다. 왜 이런 노래가 여태까지 유명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윗을 날렸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하학적으로 강남 스타일을 언급하는 트위터에 강남 스타일을 언급하는 트윗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이걸 통해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미국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억 5천만 이상이 어, 이 노래를 봤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더 봤죠. 지금은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싸이는요. 스타크래프트가 없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스타였습니다.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잘 보면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대부분이 뭔가 게임을 즐기는 동안에 수없이 키보드를 칩니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리니지라는 게임도 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임인데 이 리니지를 하다가 채팅을 통해서 팀을 만들고 팀원들끼리 번개도 하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PC방에 모여서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회식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게임은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는 사람을 오프라인에 아주 친한 사람으로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SNS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온라인 게임도 SNS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SNS의 분류에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싸이는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과 그리고 트위터라는 SNS가 없었으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요, SNS가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은 더 하죠. 예를 들면 BTS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키웠죠. 그죠? 그리고 특정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NS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SNS가 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하나 제가 사례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이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흘러간 가수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예전의 전성기 때 모습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토토가라고 하는 시리즈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잭스키스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했던 팀이 나왔는데 이 팀이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되면 특정한 날 홍보를 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 되면 공연을 하고 몇 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공연을 못하게 하는 게 게릴라 콘서트잖아요.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되면 예전에 TV에서 보셨겠지만 연예인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스피커에다가 공연이 있으니까 게릴라 콘서트가 있으니까 꼭 많이 보러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있는 데 가서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골목까지 쫓아다니면서 콘서트에 꼭 오라고 홍보를 하고 이랬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토토가라고 하는 시리즈에서는 무한도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게릴라 콘서트를 홍보했냐면 트위터에 딱 저렇게 짧은 홍보 글만 올렸습니다. 사진 4장과 함께.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마나 마지막 공연은 4월 14일 오늘 저녁 8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16년 만에 돌아온 잭스키스의 무대 토토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뜨거웠던 열기 속으로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라고 짧은 글과 사진을 가지고 올린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죠. 그래서 제가 그 공연 영상도 교육 때는 활용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올리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게릴라 콘서트를 알리기 위해서 목이 쉬어라 트럭을 타고 마이크에다 대고 콘서트에 꼭 와달라고 직접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게릴라 콘서트를 보러 오라고 쫓아다니고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SNS를 통해서 간단한 멘트를 가지고도 예전에 힘들게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SNS의 힘이고요. 바이럴 마케팅의 힘인 거죠. 이 토토가라고 하는 게요. 이 트윗은요. MBC가 무한도전 계정을 통해서 이 트윗을 올렸을 때 이 트윗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이 트윗을 보고 다시 리트윗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밑에 보시면 리트윗이 1555회 일어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MBC가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트윗을 하나 날렸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퍼뜨린 건 이 트윗을 본 소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자, 어쨌든 이제는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 마케팅이 아닌 바이럴 마케팅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신화 같은 전설 같은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